자,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쌀을 도정하는 데 있어서 쌀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정이고요. 그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쌀을 얼만큼 내가 어떻게 제거하는 얼만큼 제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정률에 따라서 백미, 7분도미, 5분도미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따라서 뭘로 나눠진다. 현미와 5분도미와 7분도미 그리고 백미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옆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도정률이 나와 있네요. 도정률. 얼마를 도정을 해서 얼만큼을 내가 섭취를 하느냐를 나타낸 것을 우리 도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미는 어떻다? 완겨층만 제거해서 여기 있는 완겨층만 제거하고 배아와 겨층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섭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미는 도정률이 어때요? 100%, 난 100% 다 먹을 거니까 100%.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미는 볼게요. 나는 100% 중에서 어디 이거 배아 3%, 겨층 5%다 제거했어요. 그럼 난 몇 프로 섭취할 수 있어요? 배유부 92%만을 섭취할 수 있겠죠. 그럼 백미는 어떻게 된다? 도정률이 9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분도미는 뭐예요? 이 배유부 92%는 내가 섭취할 거고요. 나머지 배유부와 겨층 8% 중에서 얼만큼을 섭취를 할 거예요? 나머지 8% 중에서 2분의 1만을 섭취할 거죠. 5분도미니까 5분도미라는 것은 50%만 도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8%에서 절반만 섭취할 거니까 나는 몇 프로? 4%를 섭취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얘는 96%를 섭취하는 것을 우리 5분도미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럼 7분도미는 어때요? 92%다 그대로 섭취할 거고 나머지 8% 중에서 70%를 잘라낸대요. 그럼 8%에서 10분의 7만큼을 잘라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6%만큼을 잘라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5.6%를 잘라내니까 얼만큼이냐? 8%에서 5.6%가 잘라지니까 2.4%가 나오니까 나는 94.4%만 섭취를 하는 것이 바로 7분도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되고요. 자, 그래서 현미, 5분도미, 7분도미, 백미는 각각의 여기 있는 배아와 겨층을 50%, 70% 제어한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존재하네요. 배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게 배암이고요. 술의 제조에 이용하는 쌀은 주조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도정률이 클수록라는 말은 여기 현미에서 이렇게 백미 쪽으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당연히 겉에 있는 배아와 겨층이 넘어가니까 탄수화물, 전분질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단백질, 지방, 회분, 비타민이 감소가 합니다. 영양가는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현미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가 떨어진다? 소화 흡수율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도정의 원리 볼게요. 도정은 이렇게 그러면은 쌀을 벗겨내야 돼요. 겉에 있는 배유부와 이 겨층을 벗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내는지 그 원리는 보시면은 마찰, 찰리, 절삭, 충격 이 네 가지 중에 같이 혼합해서 콤비네이션하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씩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찰은 어때요? 도정기와 곡물 사이를 비비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마찰과 찰리는 도정기와 곡물 사이를 비빈 가장 마찰작용으로 표면을 벗김 이렇게 했는데 물리적으로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겨층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쌀이 있고 겨층은 어때요? 겉껍질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우리 옥수수에서 옥수수 겉껍질 벗기는 것처럼 힘을 주어지면 좀
강한 마찰력이 주어지면 벗겨집니다. 이 겨층은. 그런 공정을 마찰과 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삭은 곡물 조직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뭘 잘라낼까요? 주로 배알을 잘라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충격도 도전기와 곡물을 충돌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겨층과 배알을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곡물 가공품 이렇게 쌀을 도정해서 그리고 다른 곡류들을 도정해서 만드는 가공품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보리 가공품, 팽화 곡물, 강아미, 알파미, 파보일드 쌀 등이 있는데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알파미는 바로 뭐예요? 알파화, 전분을 알파화한다는 게 뭐였었죠? 우리 앞에서 식품 화학에서 배웠었습니다. 알파화한다라는 것은 전분을 호화시킨다. 그리고 그 호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호화된 상태로 가공이 된 것을 우리 알파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쌀이 그냥 쌀로 유통되는 거 아니고 호화된 상태로 유통되는 쌀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먹는 즉석밥 같은 거. 이것도 어때요? 호화된 상태로 유통이 되는 거죠. 이런 쌀들을 우리 알파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등등등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곡류 가공품 쌀의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보면 된다? 이렇게 쌀을 도정하는 거고요. 이 도정은 종류가 어떻게 되고 이 도정하는 단계에 따라서 도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소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분입니다. 제분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도정은 껍질을 벗기는 건데요. 제분은 어떻다 그랬어요? 제분은 가루로 만드는 게 바로 제분 공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로 쌀이랑 밀이랑 옥수수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은 여기 특징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쌀은 근데 도정을 하고 밀은 재분을 할까요? 보시면은 밀은 왜 피가 단단하고 배유가 부드러워서 도정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쌀은 어때요? 겨층에 비해서 안에 있는 그 배유부가 단단해요. 근데 이 밀은 어떻다? 안에 있는 게 으스러질 수 있는 약간 부드러운 조직이고 대신에 이 껍질층이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도정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제분 가루를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밀 단백질을 글루텐인과 글리아드는 반죽에 의해서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라고 해요. 자, 밀 단백질, 밀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바로 뭘까요?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글루텐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게 아니라 얘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점성을 이루면서 글루텐을 이루고요. 그 글루텐이 바로 뭐예요? 밀가루에서 찰기를 주는 점성을 형성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글루텐은 밀단백질의 거의 대부분 85%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더 많다? 글리아딘의 비율이 글루테닌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밀은 제분 공정을 볼게요. 밀은 원료를 먼저 선별을 해야겠죠. 우리가 모든 가공의 기초는 원료의 선별입니다. 선별을 한 다음에 쓸만한 밀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질 과정을 거치고 조세를 하고 분쇄하고 숙성하고 가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밀은 가루로 만드는 제분 공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공정이 분명히 들어갈 걸? 가루로 만드는 공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루로 만드는 공정이 뭐 있어요? 여기 조세 공정이 있고요. 여기 분쇄 공정이 있네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근데 그럼 선생님이 조세랑 분쇄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가루로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알고 있어요? 분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분해하는 과정,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 분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분쇄 안에는 우리 식품 가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분쇄라고 보는 단어는 분쇄와 파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파쇄는 어때요? 분쇄에 비해 조금 더 큰 단위의 쪼개짐, 뭔가 더 입자가 더 큰 분쇄를 우리 파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분쇄 안에는 또 뭘로 나눠져 있냐? 우리 중분쇄, 미분쇄, 중분쇄, 미분쇄, 조분쇄, 초미세 분쇄, 이런 식으로 미세 분쇄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큰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에 있는 분쇄는 가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분쇄와 파쇄로 나눠지고요. 파쇄는 더 큰 단위의 분쇄 조작을 우리 파쇄라 그러고, 그 분쇄 안에는 어떻게 더 세분한 사이즈별로 초미세 분쇄, 조분쇄, 미분쇄, 중분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조세는 바로 뭐다? 좀 더 큰 사이즈의 분쇄 조작이 우리 조분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쇄는 좀 더 작은 단위의 조작을 우리 분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